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김영기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민속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전통 춤과 가락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 춤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인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국민속촌 정인삼 단장님을 만나뵈려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아이고, 보내시고요. 더운데 네. 오시느라고, 어이구, 애쓰셨어요. 이 땅의 풍물제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이름. 바로 한국민속촌 농악단장 정인삼이라는 이름이다. 16세부터 농악에 입문해 척박하던 시절을 견디며 민족예술을 지켜온 정인삼 선생. 그는 농악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무용까지 두루 섭렵한 이 시대의 춤꾼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입문 30여 년이 지난 지금 후진 양성에 있어서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 젊은 농악인과 함께 뛰는 진정한 한민족 문화지킴이 정인삼 선생을 만나보자. 한옥이 정말 운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집입니다. 이 네. 집이. 예. 진작부터 선생님을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예, 금년에는 늦장마에 또 유난히 더워서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네. 예, 땀 닦으면서 일해야 되죠. 네. 예.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한국민속촌의 농악단장으로 계신데요. 실은 뭐 대단한 춤꾼이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농악을 하기 전에 그 춤부터 입문을 했어요. 이 분야에.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춤을 익혔던 것을 네. 그동안에 이제 꽁꽁 묻어두었다가 또 사실은 묻어둔 것도 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내가 대한민국 무용제에도 서너 번 또 출전하고 네. 우리 그 박금슬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또 신무용 하시는 선생님으로 이제 만났는데 또 그분 선생님 네. 잡고 오시고 추모 공연 한 5년 계속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춤도 계속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와서 살게 되면서 이동환 선생님을 뵙게 돼서 네. 이동환 선생님의 춤을 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네. 익히게 됐어요. 한 20여 년 동안. 예, 아주 조금씩 해서. 근데 그 춤이, 독특한 춤이기 때문에 네. 다른 곳에서는 또 출 수도 없고 그런 춤이기 때문에 또 역시 배웠으니까 후학들을 또 가르쳐야 되고 네. 가르쳐서 또 발표해야 되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해마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인삼의 춤나들이. 네. 네, 그 공연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서 하는지 소개 좀 주세요. 네, 그 정인삼 춤나들이는 경기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춤나들이를 하는데 네. 또 역시 그 지금 사라져 갈 위기에 있는 춤.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공연이 되고 다시는 공연이 안 됐던 춤들. 사장대가. 예, 다시 말해서 그 박검술 선생님류의 승무바라라든지 네. 또 정자선 정형인류의 승무라든지 네. 그런 춤들, 깎구로 산조라든지 네. 이런 것들 보통 그 40년 전, 30년 전에 쳐졌던 춤들인데 이런 춤들을 다시 복원해서 발표하는 네. 작업. 뭐 이렇게 해서 그 춤이 다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영상 기록으로라도 남아져서 전수가 후세의 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렵죠. 네.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연습도 해야 되고 네.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게 사명감 때문에 네.
예, 사실 저도 경기도가 고향이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경기도 사람들인데 이 경기도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경기도의 문화, 춤, 뭐 소리, 뭐 가락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전수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이 호남 것과 이 경기도 것과 이 특별한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비교 좀 주시죠. 민요도 남도 민요는 육자배기를 기본으로 가고 네. 경기 민요는 창보타령 이런 경기 굿 속에서 파생되는 그런 민요를 가지고 경기 민요가 전반적으로 네. 기본을 가지고 가고 네. 춤도 호남 춤의 춤은 호남 신화의 바탕을 둔 음악을 바탕으로 가지고 춤이 가고 네. 경기는 또 역시 경기 신화의 특히 수원지방은 경기 도당꽃 네. 똥궁 닷다 궁다닷다 떠궁 닷다 궁다닷다 똥궁 닷다 궁다닷다 떠궁 닷다 궁다닷다 그래서 전혀 박이 다르고 음악이 다른 그런 이제 경기 지방은 네. 또 수원 지방은 춤과 음악과 소리 이렇게 다 가지고 있죠. 또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민속촌에 농악단장으로 계시잖아요. 예. 꽤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기 여기 농악단장으로 오시게 된 동기 그리고 언제부터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소개 좀 주세요. 한국민속촌은 1974년 10월 3일에 개관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제목을 아직은 양성을 못했기 때문에 네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주위에서 많은 권유들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민속촌에 그때는 이제 30명이 넘었습니다 단원들이. 그래서 한 고등학교 출신과 재학생들을 이제 귀합해가지고 한국민속촌 농악단이라고는 단체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만 33년. 그렇게 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지나고 보면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려웠던 일도 많고 재밌고 즐거웠던 일도 많고 근데 무엇보다도 즐거웠던 것은 많은 후학을 배출했다. 그래서 이제 민속촌을 다녀간 사람이 대충 제가 기록에 대충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내지 이제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늦장만가 막 아주 날씨가 후덥지근하고요. 예. 아주 무덥습니다. 그 전에 TV에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 뭐. 앉으시죠, 일단. 좀 생김새가 좀, 예, 그냥 그저 그렇게 생겨가지고 번듯하다 본 분들이 아주 많아요. 다큐멘터리로 선생님을 방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뭐 벼슬도 했던 집안의 자손으로서 진짜 어려운 일을 한 것 같아요. 이 광대라는 직업이 그 일반인들한테 또는 그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사실 접근하기 힘든 직업인데 어떻게 하시게 되셨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 때는 농악은 어떤 특수 집단이 옛날에는 했던 놀이들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사람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놀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푹 빠져가지고 이쪽에 치우치니까 모친께서 선대의 산소를 잘못 모셔서 너 같은 재인광대가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만류도 하고 그러셨죠. 그 당시에는 이게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안착을 한 속에서 집안을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건데 광대라는 게 원래 바깥으로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인식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때는 뭐 재인광대 그러면 아주 팔대상놈 쪽에 들어가니까 옛날 풍습으로는.
그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 이렇게 광대를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엄청난 시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큰 시련 그런 건 없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악놀이는 우리 민족의 그 기층 문화로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었던 놀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이, 저게 하층면 집안이었으면은 저놈 상놈이라, 하는 집도 상놈이라고 그럴 건데, 그냥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니까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아마 그래서 더 이 길로 올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그 지난 세월이니까는 미화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순탄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67년도인가? 6, 7년 정도 좀 쉬신 기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6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농악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건데 이제 망했지요, 뭘. 뭘 하셨군요? 네, 조그마하게 이제 그 양화점. 네. 옛날에는 양화점이라고 그랬어요. 농악하고 진짜 틀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은 우리가 다 티켓 가져가서 사신고 골라 신는데, 제가 했을 때는 맞추시는 맞춰, 발을 다 사이즈 재고 그래서 맞춰 신어야 하는. 수제화. 예, 그래야 이제 그게 좀 고급이고, 네. 사서 신으면은 기성화라고 좀 싸고 그런 건데, 그러니 이제 양화점을 조그만하게 하나 경영을 했는데, 너무 이쪽에 푹 빠지다 보니까, 그거 한 3, 4년 만에 그냥 망하게 됐죠, 뭘. 망하게 돼서, 어떡합니까? 조그마한 집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 이제 집도 뺏기고. 재산적으로도 예. 많은 피해를 보셨고. 예, 재산적으로도 많이 피해보고. 그 농악을 간두고 다른 일을 하신 건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결부돼 있던 거고 그래서 하신 사업이 또 망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또 이렇게 농악을 매달리실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제 미국에 취업 간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때는 그 회화가 대단히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회화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조리사, 그때는 2급 조리사입니다. 그래서 저 조선호텔에 있었습니다. 조선호텔에서 실습 쿡으로. 그거 농악하다가 구두방도 2번이나 말아먹었지. 하여튼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굶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맛 두드려 먹고 살겠다고 조선호텔에 와 있는데 나는 그거 다시 안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운명이요. 소위 얘기는 사주 팔자고. 그래서 민속촌을 다시 오게 됐어요. 후회는 없으시고요.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고, 민속촌에 이제 다시 오게 되면서 너는 이제 또 다시 이걸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이걸로 늙고 여기서 죽어서 이곳에 뼈를 묻어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와서 그동안에 이제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지방에 특색에 있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정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보람도 느끼고 이제 뿌듯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제작 가장 많이 낸 사람으로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이 춤맛, 또 소리맛, 거기에 또 손맛까지 있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공부였던 것 같고, 말씀 중에 보니까 계속 공부하셨는데, 웬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그래,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물질 문명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신 문화를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맥락에서 이제 공부인데 그 정신 문화다, 공무다. 그래서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상하, 앞뒤 구별할 줄 알고 또 배려할 줄 알고 우리만이 가지고 왔던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시 말해서 정신 문화요. 그걸 이제 공부. 쉽게 얘기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또 기회가 닿으면 더 좋은 말로, 좋은 얘기로서 그 공부에 대해서 또 이제 풀어가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선생님과 함께 정자에 앉으니까 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매미 소리 들리고. 네. 아, 여기 시원한 오이냉국에다가 보리개떡 한 점 딱 하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하지만은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는 뭐 농학과 결혼한 남자 이렇게 소개가 되던데 왜 결혼을 안 하셨는지요? 네, 그거 결혼을 왜 안 했는지 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60이 지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결혼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부끄럽죠. 남들 다. 예, 부끄럽고 뭐가 부족하나 부모님께 불효하고, 네, 제 자신에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데, 첫째 부모님께 불효하고 뭐가 부족해서 못 갔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주위에 있을 것 같아서 좀 부끄럽고. 남들이 못하는 거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모습을 뵈니까는 신명나게 사시는 것 같고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서 뭐 다른 부러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로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예, 왜냐면 가장 중요한,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배우는 학생들에게 5년 남았다, 3년 남았다.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윗세대뿐, 진짜로 우리 기예능을 지녔던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거를 배워야 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공부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학습도 해야 되고 또 그걸 정리해서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시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저 아침 먹고 나면은 그냥 어떻게 눈 깜짝했는데 점심 때고, 점심 먹고 나서 눈 깜짝하면 저녁이고, 저녁 먹고 나서 벌써 자야 되나. 그래서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예. 그렇게 시간에 쫓기시면서 수학을 양성하시고 그랬는데 그 보니까 제자들도 보니까는 아주 훌륭하게 활동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제자들 아주 많다고 그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우리나라의 80%, 90%가 그냥 뚱땅뚱땅하고 나오면은 그게 다 민속촌 출신들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많은 제자들 중에 그래도 이제 자랑하고 싶은 제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가리키다 보면 청출어람이라고 선생님보다 나은 제자들이 많아야 선생님이 더 훌륭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게 제가 그 살아가는 생활의 목표이고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제자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오냐. 그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놈이 제일 잘한다 그러면 셋낼 거고, 또 누가 제일 잘한다 하면 또 질투할 거고. 어쨌든 간에 타악을 연주하는 그 그룹 중에선 두드락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예. 대표가 최익환인데 오늘 아주 참 재주 있고 잘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도깨비 수톰도 있고 뭐 뿌리패 사물 하여튼 많습니다. 춤적으로는 지금 창원 시립무용단 그 대표를 하고 있는 김평호라든지 서울예술단 감독, 또 정동국장 감독을 하는 서한우라든지 또 교수하는 이용신이라든지 뭐 손경우라든지 하여튼 그 뭐 등등 국립무용단, 국립궁악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능은 나보다 뛰어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사상, 철학, 즉 우리 민족으로서 가져야 하는 예술 철학을 뛰어넘어 주는 것을 제가 더 바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교육관으로 받아도 될지 아니면 특별하게 교육관 또는 같이 철학관으로 시청자분들께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죠.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질 문명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좋은 건 받아들이고. 하여튼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입고 다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정신 문화를 잃게 되면은 나를 지탱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정신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나가서 가정을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사회 국가를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민족의 정신 문화가 약해지면 강해진 정신 문화에게 흡수돼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는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지금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 문화를 올곧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5천년 전통 문화 민족으로서 중요한 일이다. 네. 지금 현 시대엔 더욱 중요하다. 네. 그렇게 훌륭하게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전국은 물론 세계까지도 우리 제자들이 활동 영역을 확대했는데 뭐 결혼 못 하신 거 빼놓고는 뭐 소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은 제가 숨을 다 쉴 때까지는 소망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은 뭐냐? 네.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징자구 갱매기가 갱맹매 갱맹매 궁매 개갱맹매 갱맹매 궁매 우리 춤이 덩실덩실 추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저의 소망이고 내가 이제 죽어서 이 세상을 마치고 다시 후생의 인간으로 올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후생의 인간으로 다시 오겠습니까? 만약에 이승을 다시 인간으로 온다면 인연인 고로 내 제자가 다시 나의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 가르치는 거를 내가 후에 만날 스승으로 생각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아끼고 그냥 맨날 껴안아주고 손발 만져주고 볼에 뽀뽀해주고 싶은데 그놈들은 그게 징그러워 할 거니까.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가 후에 나 스승을 되어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마무리 우리 춤 사이와 노래로다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녕 인사를 좀 주시죠. 우리 민족은 악가모를 대단히 즐겨워해서 악소리만 나면은 어깨가 움직입니다. 우리 민족은 춤을 그냥 춘 민족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감사하고 위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덩기다 궁닥궁 덩기다 궁닥궁 덩기다 궁닥궁 덩기다 궁닥궁 덩기다 궁닥궁 덩기다 궁닥 우리는 이런 정신세계를 가진 이 지구상의 특수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제 어깨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만남 만들어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활동 힘차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후학 양성에도 끊임없는 정진이시셔서 좋은 제자들 전국의 세계로 펄펄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